강아지 훈련을 시켰는데 강아지가 이제 훈련을 받고 나서 훈련소에서는 굉장히 훈련을 잘했어요. 그런데 보호자의 집에 갔더니 강아지가 훈련을 못해요. 그리고 막 뭐 거기서 앉아 엎드려 기다려, 뭐 물어 가져와, 뭐 기본적인 아주 기초 훈련을 굉장히 잘했던 아이인데 왜 집에 가면 왜 못할까요? 집에 가면 왜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 훈련소에서 그렇게 잘했던 아이들이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생각을 나누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는 또 잘 듣죠. 그런데 또 집에 와서 어머니가 해주는 그런 거에는 또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마음대로 막 행동해요. 그런 것처럼 잘 생각해보면 강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강아지도 그렇게 훈련소 가지고 훈련을 받지만은 그런 일정하고 정확하고 패턴이 있는 그런 커리큘럼에서 교육을 받고 또 그 강아지를 대하는 훈련사의 어떤 표현이나 행동은 굉장히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보호자의 행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지서 앉아 막 이랬다가 오늘 갑자기 앉아 엎드려 기다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훈련소에 있는 훈련사들을 잘 보면 그 훈련사들은 굉장히 일정하고 정확한 패턴을 가지고 정확한 신호를 통해서 강아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호, 사인이죠. 사인. 그 사인을 어떻게 주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인을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분명 공부를 해야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보호자가 깨어있는 어떤 공부도 안 하고 내가 강아지를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려견이 천재가 될 수가 있고 영리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따져보면 아이의 IQ는 3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3살짜리 아이에게 뭘 기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능하고 반려견의 지능하고는 달라요. 그 때에 따라서는 더 좀 높은 아이도 있죠. 뭐 보더콜리나 이런 아이는 6살, 7살 정도 지능까지도 가진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동물은 동물인 거예요. 그럼 동물로서 이해하고 그 동물에 맞춰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면 보호자가 그만큼 인지하고 보호자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정말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소에만 맡기면 끝이야 훈련사가 다 해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평생을 보통 13년 15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사가 인생을 다 책임지나요? 그 매달 돈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죠. 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좀 잘 행동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대외적으로 뭔가 하고 할 때 아이가 좀 뭔가 규칙 이런 것들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속에 어떤 규칙이나 룰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그걸 따라주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거는 보호자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으면서 전문가한테 맡겼다고 해결되는 그런 건 없거든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그렇게 많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내가 제대로 안 알아보고 내가 말 못하는 강아지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제대로 안 해놔놓고 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보호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강아지면 그냥 사료만 주고 그냥 물만 주면 키우는 그런 동물인가요? 가족이라면서요. 가족인데 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훈련소를 보냈는데 내 집에 왔는데 왜 내 강아지가 그런지,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얘는 왜 어떤 이런 생각을 해서 왜 이런 행동을 했었지에 대한 것들을 때로는 행동학적인 부분도 공부해야 되고
때론 그 행동을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나눠보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들은 대부분의 정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고민들이거든요. 솔루션을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고치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공론화하고 또 전문가에게 상담함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강아지를 키운다면, 내 강아지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훈련시키고 내가 교육시켜서, 물론 내가 처음에는 못하지만은 내가 이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는 행동학책을 봤어. 행동학책을 봤더니 강아지의 어떤 귀의 표정, 꼬리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털에 어떤 쭈비쭈비 쓰는 거라든지 눕혀진다든지 어떤 이런 일련의 표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를 조금 더 인지하고 강아지를 대하는 거라, 그냥 사료나 그냥 주고 그냥 밥만 주고 그냥 키우는 그런 식의 어떤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잠깐 꺼내보는 장난감식의 어떤 대하는 태도로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해답은 보호자가 찾을 수 있는 거지, 강아지를 훈련시켰던 훈련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강아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이야기들 좀 해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 지금 너무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고, 좋은 지식들이나 정보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만 해도 요즘에 세상에 나쁜 게 없다 나오시는 설치혁 훈련사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유튜브 채널이랑, 또 강혁 훈련사님, 그리고 우리 도고도 고민석 훈련사님이 해주시는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주시는 어떤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만 봐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책을 어느 정도 봐야 돼요. 이분들도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일단 경험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지식적인 것을 좀 이해하면서 그런 컨텐츠들을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양한 어떤 시각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봐서 우리 코코는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걸 해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완전 달라지네 라는 것도 좀 더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최근 있었던 애견 훈련소에서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하여튼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호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고자, 직접 보살펴보자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는 정말 엄청난 천재견이 될 수도 있어요. 천재견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으로서 우리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고, 이 아이의 어떤 신호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견 훈련소에 보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발 좀 공부하고 이해하시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직접 해봐야 된다는 것들을 좀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 찍었습니다. 저는 강사모 최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